이제 올해 그 세수,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어 세수어 모임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 수화통역사, 수화교원, 언어학 전공자 이런 분들 모여서 이제 세수어 모임을 만들어서 뭐 이제 시사 관련 수어를 수집하고 뭐 권장 수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옛날엔 이거를 표준 수화라고 이제 만들어서 규정했는데 이제 한국어 단어에 대응하는 수화 단어가 없을 때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만들어냈죠. 새로 인벤션을 하고 표준수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강제를 했는데 특히 이제 통역 장면의 수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권장수화라는 이름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보시면은 음, 요즘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세수어입니다. 국립국어원 좀 서버가 좀 느려서 다시요. 그나마 옛날보다는 다른 게 좀 나아진 게 뭐 요 다음에 보겠지만 안 변한 것도 있는데 옛날 버릇이 이제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이제 한국어 단어마다 이제 그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이거를 아마 사회 이제 플러스 거리 플러스 두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었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래도 수학 문법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그 수학 문법을 통해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지금 이제 이분의 왼손과 오른손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걸 굳이 적으면은 이제 그 만나다 뭐 한 A 이거를 왼손 오른손 이제 A에서 이제 어 만나는데 이제 그 더 A에서 B로 벌어지면서 이제 어 그죠? 서로 거리를 두는 거를 표현했죠.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죠? 오른손은 나죠. 오른손이 이분의 오른손이 나고 나하고 상대방이 이제 거리를 둔다는 걸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수학 문법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첫 번째의 그 공간은 이제 요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만났는데 뒤로 물러났죠, 그죠? 거리를 두고 이걸 뭐 헤어지다 뭐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없겠죠. 이제 거리를 좀 둔다는 뜻인데 그나마 요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옛날식으로 사회라는 단어, 거리, 뭐 두다 이런 식의 한국어 단어마다 이제 수화 단어 대응시켜서 조합하고 선형적 그 단어 결합이죠. 해서 새로운 단어 만드는 이 방식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 보시면 이 방식 그대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보단 홀라요. 수화 문법을 통해서 지금 나와 상대방이 만났는데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수학 문법을 통해서 표현됐죠. 그죠? 공간을 통해서 보였죠. 근데 이걸 많이 쓰시는 것 같긴 한데 두 번째 또 다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는데 이것도 수학 문법을 통해서 이제 새 수어
권장수어를 만들었는데 훨씬 더 수화 문법에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시면은 자, 뭐가 달라졌죠?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 번째가 훨씬 더 수화 문법에 맞게 이제 권장수어 또는 세수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두 번째가 훨씬 더 수화 문법에 맞습니다. 기왕이면은 이렇게 세수어를 조어를 하시거나 권장수어를 재현하지 이 좋아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수화 문법 훨씬 더 많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비수지 표지로 이제 부정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불완전하게 적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던 게 거리를 더 멀리 뒀죠. 이게 서로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의미를 전달한 게 아니라 그냥 나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서 있다가 그러니까 뒤로 물러났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멀리 멀어졌다는 의미만 전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수어를 보면 이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1층은 똑같은데 손 동작은 똑같죠.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부정 표지가 여기 들어갔죠. 이게 언어학에서는 이렇게 적는데 여기 보면은 부정 표지가 들어갔죠. 이렇게 부정 표지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부정 표지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나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그러니까 가깝게 서로 가깝게 이렇게 만나면 안 되고, 예,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는 훨씬 더 거리를 두고 뭐 이렇게 뭐 만나거나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첫 번째 그 세수어하고 두 번째 세수어에는 차이는 굉장히 큰 게, 요거는 뭐냐면 첫 번째 그 만남에 대한 어떤 부정이나 금지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만났는데 서로 그러니까 조금 물러났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뭐 의미로 뭐 사용을 돼도 농인들이 이해할 것 같은데, 훨씬 더 이제 분명하게 지금 이게 이게 조어가 된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비수지 표지로 부정 표지가 들어가면서 2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2층, 3층이 나타났는데 그거에다가 뭐가 나타났어요? 부정 표지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나와 상대방이 가깝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생활 속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부정 표지가 들어갔죠. 여기에 2층으로. 그 공간 뭐 이런 게 2층이라고 보면, 그죠? 훨씬 수화답죠. 그러니까 수화 문법을 통해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화 문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법을 통해서 한국어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에 담긴 의미를 잘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훨씬 더 요거보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혹시 이해 가시겠나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하도 반응해줄 사람이 없어서. 아니 근데 이게
아니야 이게 근데 이게 정말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를 만드실 때 이렇게만 하니까, 왜냐하면 과거 방식을 했으면 아마 누가 얘기를 했을 거냐면, 농학교 교사나 SK 사용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했을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그죠? 사회적, 그 다음에 뭐 거리, 뭐 설마 두기 이렇게는 안 했을 거, 그냥 이렇게 그죠? 사회적 거리 두기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다 대응시켜서 그냥 사회적 거리 두기 딱 이렇게 대응시켜서 했을 텐데, 그거를 수학 문법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더 정확하게는 그냥 보통 평상시에 딱 이렇게 하는데, 뭐야, 그걸 조금 더 거리를 둬서, 그죠? 1m 이상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수화다워요. 수화 문법이,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수화 문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까운 거리보다 조금 더 멀게 만난다,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둔다는 게 전달이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뭐 2층, 3한 층을 더 비수지 표지라고 하는 공간, 그러니까 단어 1층이 나타났고 손에,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2층이 나타나고 3층에 부정 표지를 넣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만나지 말고, 금지 또는 부정이죠. 그 다음에 거리를 둔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수화 문법에 훨씬 더, 그러니까 더 많은 수화 문법이 2층, 3층에 표현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담겨 있는 의미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일하고 이야기하던 그 만남의 그 거리보다, 간격보다 훨씬 더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거리를 둔다는 의미가, 이렇게 수학 문법을 통해서 지금 여기 보면 공간이라는 문법도 사용을 했지만, 이제 공간이라는 문법도 확인했지만,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부정 표지 없이 이렇게만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가까이 만나면 안 되고, 그런 의미는 없고, 그냥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가 다 이렇게,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다라고 하는 의미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부정 표지가 동시에 나타난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 가까운 거리만큼 이렇게 만나는 거는 안 좋고 금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 떨어지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지금 추가된 거거든요. 훨씬 더 이거는, 그러니까 수화 문법에 맞게 조어를 한 겁니다. 정말 이거는 잘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기왕에 새 수어를, 권장 수어를 만드실 거면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수화 단어를 잊지 마세요. 훨씬,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도 만들었어요, 이 방식을. 근데 이거하고 지금 차이가 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사회적 뭐 거리 두기, 이거, 그러니까 아마 수화 통역사나 기존의 SK 사용자들한테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냥 그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 대응시켰기 때문에, 그죠? 사회적 무슨 거리, 이렇게 심지어는 거리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거리 이렇게 딱 두기,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건 수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화 문법은 요 첫 번째 영상처럼 이렇게 공간을 사용을 해서 처음에, 그죠? 이거는 근데 거리를, 그러니까 처음에 요만큼의 거리로 만났다가 뒤로 물러났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그래도 하여간 이건 수학 문법에 맞는 거예요. 수학 문법을 활용했어요, 공간이라고 하는. 근데 이건 훨씬 더 좋죠.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이 비수지 표지에서,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하는 2층 말고도 3층에 의해서 요렇게 가까이 만나면 안 돼요.
그죠?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예, 서로 만나면 안 되고 거리를 두고 만나야 돼요. 여기에 사실은 이제 그 긍정 또는 권장 좋다라는 비수지 표시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면 더 좋겠죠. 그럼 대비가 되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부정 표지가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 한국어로 쓰니까 여기에 더 확실한 긍정 표지, 권장한다라고 하는 표지 있죠. 요거까지 집어넣었으면 이렇게 가까이에 만나는 거는 좋지 않고 이거는 그러니까 고기를 끄덕이면서 아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만납시다라고 하는 긍정 표지까지 나타났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데 그것까지는 안 나타났지라도 이거는 공간과 비수지 표지 특히 부정 표지를 고기를 좌우로 흔들었죠. 그러니까 표정도 중요하지만 이때 중요한 3층은 이제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거거든요. 부정 표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그러니까 만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예, 거리를 두고 만납시다라고 하는 수화 문법을 통해서 한국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조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아낸 거거든요. 근데 담아내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한 걸음 더 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그 세수어 모임에서 만든 조어하신 거에는 좀 아쉬운 게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뭐가 빠졌냐면은 이거는 지금 나하고 상대방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만남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만남에서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거는 충분히 전달했는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할 때는 물론 이제 다 나와 상대방 그 개인적인 만남들 두 사람의 만남에서도 거리를 둬야 되겠지만 직장에서든 왜 세 명, 네 명 학교 그죠? 공원 그다음에 식당 이런 데에서의 그 만남이 오히려 그 거리를 두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간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의 만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 이 사회적 의미가 불충분하게 전달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2인 이상인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식당이나 학교나 뭐 직장 그죠? 그다음에 기차역, 지하철 이용을 한다든지 다수를 하면 이건 사실은 나하고 다수 간의 만남에서의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나와 상대방 개인의 만남이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 두 명의 만남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사회적 의미를 더 강화시키려고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요거 집어넣는 겁니다.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예, 사회적 그죠? 사회적 넣고서 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단어 그러니까 한국어 단어마다 그러니까 대응시키는 거 이런 게 옛날 방식인데 수화 문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사회적 의미를 훨씬 더 강조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만남이 아니라 그죠? 세 명, 네 명, 다섯 명 간의 관계 만남이면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다수 간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걸 이어서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수로부터 내가 지금 멀어지는 거 있죠 멀어지는 거 그러니까 다수와의 거리를 내가 일정 거리 더 이상을 더 둔다라고 하는 이제 그걸로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처음에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와 다수 간에 지금 거리두기 한다는 의미가 추가되면 좋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통역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압축을 하긴 했는데 그 압축도 좀 해야 되니까 이걸 풀어낸다 그러면은 이제 막 더 상수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통역 상황이나 단어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한다면은 이제 예, 한 명 이거보다는 예, 그러니까 뭐 예, 다수를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사람들도 훨씬 더 이렇게 벌어져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딱 훨씬 더 이렇게 예, 내가 어쨌든 멀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도 예, 예. 그러니까 왼손에 그 왼손이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왼손 오른손 나눠 가지고 리모트 미팅이 꺼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왼손을 한 명이 아니라 그죠? 아, 왼손을 한 명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다수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해서 그죠? 다수와의 내가 거리를 그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리 한다는 걸로 바꾸면 더 좋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사회적 한국어의 사회적이라고 하는 의미 그 한국어 사회적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도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예, 왼손을 다수라고 표현을 했을 때 더 잘 표현이 된 거죠. 우선 이것만 아이디어 내도 그 대단한 겁니다. 그 이 한국어 단어마다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의 조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건 수학 문법을 아시는 분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그러니까 틀렸다기보다는 부족한 거죠. 뭐냐면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거리를 가까이 하면은 안 된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요만큼의 거리에 서 있다가 뒤로 물러났다라고 하는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금지나 부정의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근데 여기에는 금지나 부정의 의미가 있죠. 네, 가까이 만나면 안 되고 거리를 두고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3층에 비수지표지, 그러니까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그 조음자를 통해서 표현이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욕심낸다 그러면 사회적이니까 그죠? 1대 상대방, 그러니까 두 명만 만나는 경우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1대 다수를 염두에 두는, 그러니까 직장이나 학교, 뭐 전철, 식당은 1대1 상황이 아니잖아요. 1대 다수 상황이다 그러면은 예, 손 모양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러니까 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담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기왕이면은 수화 문법을 조금 더 고민해서 반영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승차 진료니까 드라이빙 스루를 했는데 이것도 수화 문법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식으로 했으면은 아마 어떻게 했을까요? 승차 진료 그러면 자동차 그죠? 자동차 뭐 진료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승차에 대한 거 진료해서 그러니까 옛날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항상 뭐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그러니까 승차 진료 그러면 이거를 이게 그 옛날 방식은 근데 지금도 옛날 방식이라고 하면 안 돼. 지금도 그렇게 하니까 SK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뭐예요? 자동차 타다 진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단어를. 응? 그러니까 그죠? 자동차 뭐 그죠? 자동차 타다 또는 뭐 예, 뭐 자동차를 이제 운전해서 뭐 진료 받는다 이렇게요. 뭐 그러니까 바닥까지 늘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그 승차 진료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수학 문법을 통해서 했어요 이거를 두 가지 표현을 했는데 저 보세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먼저 농인 입장에서 그죠? 운전을 해가가지고 PCR 검사는 저기 이쪽 그 뭐죠? 혀 안쪽에 그 인두강 쪽에다가 이렇게 그 검사 봉을 이렇게 그죠? 상피를 묻혀가지고 검사를 하죠, 그죠? 이렇게 하신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저는 약간 두 번째가 더 난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양손을 쓰기도 하는데 자 왼손은 이제 농인 입장에서 이제 차를 타고 오시죠. 그럼 검사하는 사람이 검사하죠, 그죠? 그 예, 차를 타고 오시면 거기다 이제 그 면봉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검사자 입장에서 표현한 거죠, 이렇게 그 차가 오면 면봉을 넣어서 이제 검사하는 거. 그다음에 첫 번째는 농인 입장에서 표현을 하신 거죠. 이제 내가 차를 몰고 가시면 네, 내 입속에다가 면봉을 넣어서 검사한다. 그러니까 아마 통역사도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제 내가 그 이제 드라이빙 스루로 농인이 오늘 내가 뭐 그 그러니까 승차 진료 또는 PCR 검사를 받았다 그러면 농인이 이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 농인 입장에서 얘기할 때는 이 표현이 맞는 거고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그 공무원 입장에서 검사자 입장에서 누군가가 이제 농인 포함해서 누군가가 차를 타고 들어와서 내가 면봉으로 이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다. 이거는 검사자 입장에서의 승차 진료인 거죠. 그러니까 수화 문법을 둘 다 활용하긴 했는데 이건 동료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주어가 다른 거죠. 이거는 농인이 이제 승차 진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이거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 검사자 입장에서 승차 진료를 PCR 검사를 했다는 거죠. 차이를 아시겠죠? 이건 농인 입장입니다. 이거는 PCR 검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자기가 운전해 가가지고 PCR 검사를 받았다는 거고 이거는 주어가 이거는 검사자예요. 공무원이 예, 자동차 타고 오신 분의 예, 그 예, 채취를 해서 PCR 검사를 했다 이런 거죠. 이것도 수화 문법을 활용해서 조어를 한 경우입니다. 둘 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승차 진료로 지금 둘 다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승차 진료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라는 것처럼 지금 타이틀을 달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승차 농인 입장에서 피검사자 입장에서 이거는 승차 진료를 받은 경우고 그죠? 이거는 공무원 입장에서 승차 진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드라이빙 스루 검사를 한 거죠. 능동적으로. 주어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주어가 이건 농인인 경우고 피검사자인 경우고 이거는 주어가 공무원인 경우죠. 동일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 동일한 단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고, 그죠? 주어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내가 검사를 받은 거고, 이거는 내가 운전을 해가가지고 검사를 받았죠. 그 PCR 검사를 받은 거고요. 이거는 공무원이 이제 내 앞에서 차가 오고 PCR 검사를 한 거예요, 내가 면봉을 가지고. 주어가 달라요.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생산적 수화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농인이 PCR 검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농인을 이제 이 그 공무원이 또는 이제 검사자가 PCR 검사를 했다 그러면 이 표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주어가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면 이 표현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게 생산적 수화예요.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상황이나 매너에 따라서 동사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농인을 주어로 해가지고 농인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농인이 이건 공무원인 거예요. 농인이 검사자인 거죠. 오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농인이 가서 PCR 검사를 받았다 그러면 승차 진료를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어가 농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어가 검사자예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의료진이 되겠죠. 근데 이걸 같은 승차 진료로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된다라고 이해하면 이게 수학 문법을 무시하는 거죠. 수학 문법에 따라 그러니까 조어를 하더라도 이렇게 주어가 달라지고 대상이 달라지면 그죠? 표현이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이건 세수어로 조어를 잘 하신 건데 그리고 수학 문법도 활용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승차 진료로 기억하시거나 승차 진료 대신에 이걸 써도 되고 원투잖아요. 그죠? 이걸 써도 되고 저도 요렇게 써도 된다라고 정하거나 그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럼 하다 만 거예요. 이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다시요. 이건 주어가 피검사자 농인인 경우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피검사자가 PCR 검사를 받은 경우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승차 진료를 받은 경우에요. 그다음 이거는 공무원이 의료진이 PCR 검사를 한 거예요. 승차 진료를 한 거예요. 이거는 상황이 다르고 주어가 달라요. 대상자도 다르고 지금 그러니까 행위의 대상도 다르고 이거를 같은 승차 진료로 동의어로 처리하면 안 돼요. 완전 동의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동의어로 볼 수 이거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두 번째 표현을 썼으면 좋겠는데 자기 그 수화 능력에 따라서 이건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동의어나 유사어로 볼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도 써도 자기 수화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근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2층, 3층을 특히 비수지 표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 능력이 없다. 손만 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럼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될 수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훨씬 더 수화다운 거는 이거는 요거란 말이에요. 이건 동의어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동의어는 아니에요. 지금 더 의미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사람에 따라 통역사에 따라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승차 진료 이거는 피검사자 입장에서 드라이빙 스루 그러니까 승차 진료를 받는 경우고 이건 주어가 나예요. 피검사자 농인이에요. 근데 요거는 승차 진료를 공무원이 하는 거죠. 의료진이. 주어가 달라요. 이건 진짜 동의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는 그잖아요. 이걸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이거 수학 문법 써가지고. 근데 이 경우에 이 to를 써버리면은 안 되죠. 이거는 주어가 바뀌죠. 이거 이렇게 타이틀 붙이면 안 돼요. 이건 뭐 차라리 그냥 승차 진료 받기, 승차 진료 하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승차 진료를
수동태라고 할까? 이제 받는 경우고 이거는 승차 진료를 능동하는 경우죠. 상황에 맞죠. 그때 잘만 쓰면 되거든요. 이게 수화예요. 그러니까 수화는 주어가 달라지면 그에 따른 이제 그 상황이 달라지고 이거는 이제 피검사자가 주어이니까 내가 PCR 검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작이 나타나고 이건 내가 PCR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구분해서만 쓰면은 이건 금상첨화죠. 근데 이거를 받는데 하는 걸로 처리하거나 하는데 받는 걸로 처리하면 오욕이죠. 이거는 아무리 수화 문법을 그러니까 활용을 해서 수화 문법을 통해서 그죠? 승차 진료라고 하는 이 어디 갔어? 그러니까 승차 진료라고 하는 이거를 잘 이제 세수화를 권장수화를 좋아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잘못된 사용이 되죠. 오역이 되고 그러니까 능동을 수동으로 알아먹고 수동을 능통으로 전달하게 되면 오역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지도 할 때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단어 이렇게 수화 문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문장 그러니까 단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승차 진료라고 하는 그 한국어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수화 문장으로 수화 문법으로 표현한 거죠. 이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다들 둘 다. 어? 네, 1교시 여기까지.